한 그릇의 수타 소바에는 장인의 기술과 섬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 반죽을 얇게 펴는 과정은 국수의 맛과 식감을 결정짓는 핵심 단계입니다. 특히 요츠다시라 불리는 사각펴기 과정은 언뜻 소바 반죽의 동그란 모양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수타 제면이면서 규격화된 메밀면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오늘은 칼국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 소바의 독특한 제면 기술, 바로 요츠다시 과정에 대해 여러분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동그란 반죽이 왜 사각형으로 변해야 하는지, 에도 시대에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했는지는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의 손칼국수도 일본의 소바도 처음에는 둥글게 뭉쳐진 형태로 펴고 잘라 요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메밀국수는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지 않고 제면 과정의 후반부에 억지로라도 사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요츠다시 단계를 거칩니다. 요츠다시는 네 방향상하 좌우로 밀어 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둥글게 펴진 반죽을 밀대를 이용해 네모난 사각형으로 변형시키는 기술입니다. 언뜻 보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이 과정이 왜 수타 소바 제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요츠다시 기술은 에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당시 에도에는 3,000곳이 넘는 소바 가게가 성업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이었고 수많은 제면 장인들이 만들어지고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품질 좋은 면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왔을 것입니다. 소바가 대유행하기 전에는 우동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동 역시 밀가루를 물과 함께 반죽하여 밀대로 펴는 방식은 메밀가루로 만드는 면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동에서 사용하던 기술이 메밀면에도 적용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바 제면 기술의 요츠다시는 메밀면의 특성과 에도 시대의 독특한 환경이 결합되어 탄생한 고유의 기술입니다. 반죽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수를 정확하고 균일하게 자르기 위함입니다. 소바는 최종적으로 전용 칼로 잘라 면의 형태를 완성합니다. 소바칼은 일반 부엌칼과 달리 특수한 형태이므로 반듯한 사각형은 면을 자를 때 칼의 움직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면의 길이를 균일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의 이상적인 길이는 21cm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밀 반죽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알맞게 접으면 최종적으로 면을 잘랐을 때 평균 면발의 길이가 21cm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죽을 84cm 너비로 펼치고 4번 접으면 한 번 잘라낼 때마다 21cm 길이의 면이 나옵니다. 길이가 일정하고 모양이 반듯한 면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먹는 사람에게도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이는 음식점의 가치와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칼국수와 소바는 모두 동그란 반죽으로 시작하지만 제면 과정에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두 면의 주재료인 밀가루와 메밀가루 함량에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칼국수는 글루텐 밀가루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쫄깃하고 탄성이 좋습니다. 따라서 밀대로 반죽을 크게 밀어 넓은 원형이나 타원형으로 만든 후 접어서 칼로 썰어도 면이 잘 끊어지지 않고 길게 뻗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손칼 국수집에서 밀대 하나로 능숙하게 면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동도 그렇죠. 수타 소바의 재료가 되는 메밀가루는 물과 섞어도 푸석하고 탄성이 약합니다. 밀가루를 섞는다 해도 메밀가루의 특성으로 쉽게 찢어지거나 부서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메밀의 특성 때문에 요츠다시와 같은 독특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요츠다시 과정에서는 메밀 반죽을 밀대에 감아 돌리면서 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마키보라는 밀대가 사용됩니다. 양쪽으로 얇게 펴진 반죽을 감아 올리는 마키보 2개와 펴는 역할에 노시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밀대들을 활용하여 조금씩 그리고 섬세하게 펴나가면서 사각형의 모양을 만들고 두께를 균일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메밀의 약한 탄성을 보완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대량의 면을 정교하게 제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소바 반죽을 굳이 사각형으로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효율성도 그것입니다. 에도 시대 주거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오늘날의 쪽방처럼 다닥다닥 붙어있고 매우 좁았습니다. 판자 한 개가 양쪽 집의 벽이 되었으니 충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웠고 제면 작업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장사를 위해 대량의 소바나 우동을 만들려면 넓은 작업 공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제약 속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제면할 수 있는 방법이 요츠다시와 밀대를 3개 사용했던 것입니다. 2개의 밀대에 큰 반죽을 족자처럼 감아버리면 방향 전환도 쉽고 자리도 크게 차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소바 작업대는 넓을수록 제면 작업이 편해지지만 현대의 음식점들도 크기에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대의 크기는 1200만 1500로 만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작게도 만들며 수타면을 만드는데 작은 크기의 작업대라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츠다시는 제면 시 모양만 바꾸는 것을 넘어 면의 품질과 효율적인 생산을 동시에 잡는 수타 소바 제면의 핵심 기술입니다. 동그랗던 반죽이 사각형으로 변하는 과정은 메밀면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옛 장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섬세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수타면은 일정한 길이와 균일한 두께를 가지며 이는 곧 면이 고르게 삶아지고 최상의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수타 소바 한 그릇을 맛볼 때 오늘의 요츠다시의 탐구는 좋은 경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